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어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6일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우리 시를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과 1천여 공무원들이 사전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큰 사고 없이 시민들의 인명피해 없이 잘 지나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덥고 지리했던 여름도 한 발 물러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의 1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구와 민생 현장을 누비며 민의를 살피고 시정, 현황 파악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원님들과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대표자로 선택받은 통영시의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시민들께 약속하며 가슴 깊이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어원 여러분, 제9대 통영시의회는 새로운 출발에 발맞추어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행복 통영시의회를 새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활력 넘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통영 시민의 바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신뢰를 넘어 감동을 주고자 하는 우리 어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포부가 담긴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처럼 통영시에는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뜻과 의지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8월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더욱 뜨거운 시민들의 열정으로 개최된 제61회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저력을 잘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개최하지 못한 한산대첩 축제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통영 한산대첩 문화재단과 공직자 여러분, 대가 없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9대 통영시의회 개원과 민선 8기 출범 2달여 동안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모습에서 통영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영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9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통영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8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실업률 자료에서는 228개 시군구 중 시지역에서 세 번째로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수주 물량을 쌉쓸이 중이라는 반가운 기사가 연일 나오고는 있지만 오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과 임금 모두 줄어든 탓에 근로자들이 조선소를 떠났고 수주가 늘어나고 타 지역 플랜트 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저임금, 고노동 구조로 인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조선 관련 업체들도 대부분 불황을 7, 8년간 겪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고 적자도 적자는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들까지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특히 조선소가 아닌 우리 지역 전체적인 국민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안적 전략과 함께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시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의회는 통영시가 신성장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소멸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더하겠습니다. 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누질사업, 셋들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한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법성동은 일반 산업단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사업과 더불어 읍면동별 주민 수건 사업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적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유문인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일체의 차별이나 소외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평구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행정의 파트너이자 견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정확하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관행적이고 잘못된 예산 집행 및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한 단계 높은 회계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본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9월 30일에 제28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13만 시민이 통영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서유선입니다.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거래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9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규문에 의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전병일 위원님으로부터 기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발의 안건으로 신철기 위원님이 통영시 대한적십사사 활동 지원에 관한 도안을 임태준 위원님, 정강호 위원님이 공동 발의로 통영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도안을 정강호 위원님이 통영시 청소년 자연 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 도안을 전매일 위원님이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4건 모두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9월 2일 접수된 2022년도 제3차 수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성일일건, 2021 회계연도 결산 성일일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이 규정에 따른 5분 자유 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태균 의원님, 김희자 의원님, 배도수 의원님, 정강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 김희자 의원, 배도수 의원, 정강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용도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커피 찌꺼기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루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4잔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릴 때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되며 이 중 0.2%만이 이 커피가 되고 나머지는 커피 찌꺼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는 약 1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통영시 커피 전문점으로 신고된 업체 수는 91개소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총 174여 개소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 부산물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생활 폐기물로 취급되어 카페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 처리에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땅이 묻을 경우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1톤 소각할 때는 338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을 법제한 14번째 국가이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을 환경 변화에 맞게 해석, 적용하는 적극 행정제도를 활용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사료, 비료, 원료로 사용되거나 그 밖에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던 것은 커피 찌꺼기의 경우 일반 목재 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3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해성을 예측 평가한 후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적용함으로써 커피 찌꺼기는 이제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인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바닥의 커피 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전용 용기를 배부하고 업무 협약 체계를 통해 커피 찌꺼기 공공수거와 활용에 참여할 업체를 발굴하는가 하면 배출된 커피는 사회적 기업에서 무상수거해 연필, 화분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피 클레이 강사 양성을 통해 학교들 대상으로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바이오, 연료, 비료 등 연구개발을 통해 일석사조의 재자원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관내 커피 전문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참여업체에 자원순환 인증마크 부착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우리 일상에서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 보호하는 의무를 인식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거와 활용할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비용을 줄이고 수거 운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역자원 선순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냐 자원화될 것이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은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친환경 미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조가 넘는 예산 투입과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인구 지역에서 정책을 찾아야 하며 인구 분포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구 변동에 따른 미래 적응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작년보다 0.03명 감소한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평균 연령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약 5,174만 명으로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인구 쏠림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인구수 또한 2010년부터 계속 감소세에 있으며 우리 통영시도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인구 증가율도 도내 시 단위 중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도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수면 대임금을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향후 인구 활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타 지자체 등과 연계한 확장성 있는 공모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소명교육기금을 활용, 인구 문제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처녀 공직자 여러분, 당내 인구 추세를 보면 통영시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2022년 8만 4천여 명에서 2037년에는 6만 명대로 떨어지고 중위 연령대도 48세에서 58세로 더 고령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층과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년 장절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혀 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성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전문 인력, 양성가정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부인부직,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양질의 양육, 보육 환경은 물론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제도와 홍보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제218회 임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해야 합니다. 산학혁명과 시민의 평생학습, 지역 시스템을 통해 지역 지원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인구 유익화,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대로 빛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통영시만의 특화된 산업을 지켜나가고 잠재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며 발전시켜 나갈 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인구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통영시 인구 정책도 정부의 변화하는 인구 구조, 적응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유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문화예술 거장들이 살아 숨쉬는 도시 통영에 시립미술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하면 관광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통영 관광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힘은
우리가 가진 문화와 예술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에서도 본 의원이 시립미술관 건립 직업생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만 미래백년 도시 애양 통영에서 국보급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그 첫 단추는 통영의 뿌리를 두거나 통영을 빛낸 세계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 그들의 작품 세계와 재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마련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특별한 계기를 통해 잠재하고 있는 예술적 재능이 깨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술을 접하고 그 분야의 멘토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예술적 재능을 발현시키는 충분한 동기부여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예술적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이러한 계기를 최대한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통영을 사랑한 국민화가 이중섭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2년간 통영에 거주하면서 헤어진 가족과의 사무친 그리움과 그것을 잊기 위해 통영의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남방산 오르는 길이 보이는 풍경 등 총 40여 점의 주옥같은 작품에 통영을 담아내며 제주도에서 가족과 머물면서 보냈던 시간과는 또 다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삶의 현장을 화폭에 담아온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고 이한우 화백, 평생을 통영에 살면서 통영의 코발트 블루 바다항을 화폭에 담아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고 전행림 화백, 그리고 독학으로 15년 만에 국전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며 은백색의 화가라 불리는 김현근 화백은 동양적 철학성을 담은 한국적 특질과 독창적 세계구축을 인정받아 그의 작품에 매료된 미국 뉴저지에서는 매년 4월을 김현근의 달로 지정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그 예술혼을 이어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통영시립박물관은 이와 같은 거장들의 예술혼을 경험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발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 속에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꾸준한 관리와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관광객과 예비작가들에게 통영의 색다른 문화예술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애양의 도시 통영의 명성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립미술관 건립은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당장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이거나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간 중에서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미술의 다양한 체험과 학습 등 기능적인 면을 접할 수 있는 옥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보급 글로벌 인재들이 태어나기만 한 곳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통영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처의 묘를 살려 통영의 미래에 투자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의원 정강호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다가오는 토요일인 17일은 국제 연안 정화의 날입니다.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환경 보전 행사로 우리나라도 바다 사대기 캠페인 및 바다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정화 활동 캠페인 외에 정부와 지자체와의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이 중 50억 톤은 매립장으로 가거나 바다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이 중 1,000만 톤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 16배 면적의 쓰레기 섬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18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생기고 있으며, 이 중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가 12만 톤, 조업 활동이나 낚시,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6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박 운항 중 고유물 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그물에 의류가 갇혀 폐사하게 되는 유령업의 경제적 피해도 연간 어획량의 10%인 3,78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로 인한 관광지 경관 훼손으로 관광 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바다의 부표나 페트병들은 적게 수거되지 않을 경우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어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 쓰레기 발생부터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중 육상에서 발생되는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역을 위주로 차단막을 설치를 확대하고, 해오구 부표의 해양 재유입 방지와 해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해류를 타고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포집할 수 있는 정화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이 많은 도시답게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2월에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아라오를 지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방미인 아라오는 해안변 해양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 수거, 장기 방치 배차 수거, 화재 진압 지원, 도서 지역 생활 필수품 운반 지원, 심지어 기름 유출 해양 오염 방제 작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오가 선적하기 위한 미수동 전용 부두는 협소하고 위험하여 인근 미수사령도 간 여객선 부두 또는 서호동이라는 여객선 부두에 협조를 구하여 쓰레기 수거차를 싣고 다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섬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낚시객들로 여러 유형의 쓰레기 또한 늘어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부유 쓰레기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의 정화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아라오를 모델로 정화선을 건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유 쓰레기 포집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 건의하여 부유 쓰레기도 포집할 수 있는 정화선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 사업을 통해 해양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 개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 시 홍보도 되고 생산과 판매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주기 관리 강화로 이어질 때 바다의 땅 통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살려야만 합니다. 바다가 건강해야 우리 지구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빌려왔다는 말이 있듯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꿈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깨끗한 환경과 바다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석 같은 섬을 간직한 바다의 땅 통영에 걸맞는 해양 쓰레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1차 시연 정강호였습니다. 정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내분 의원의 오공자유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19회 통영시의 제1차 정례에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의 회의록 서명원은 순서에 따라 신철기 의원과 정병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주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총칙에서부터 주요 사업 순위입니다.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736억 856만 원으로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5억 3,541만 원이며 제7조 지방재 차입 한도액은 340억 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52억 7,683만 원 증가한 9,377억 8,465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8억 3,275만 원 증가한 358억 2,391만 원으로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61억 958만 원 증가한 9,736억 856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4.75% 증가한 706억 2,069만 원이며 세수입은 0.54% 감소한 524억 7,255만 원입니다. 6페이지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6.57% 증가한 3,651억 9,540만 원, 조정교부금은 26.47% 증가한 451억 5,456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0.38% 증가한 3,823억 6,70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5% 증가한 577억 9,831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 종괄표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117.21% 증가한 1,184억 5,24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0.80% 증가한 88억 3,673만 원, 교육비는 0.89% 증가한 59억 1,978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4.49% 증가한 547억 7,340만 원, 환경비는 6.96% 증가한 1,066억 8,504만 원, 사회복지비는 6.80% 증가한 2,466억 3,017만 원, 보건비는 10.62% 증가한 175억 5,819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4.38% 증가한 1,774억 5,582만 원. 페이.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비는 2.11% 증가한 236억 1,387만 원, 교통 및 물류비는 37.27% 증가한 407억 2,45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3.93% 증가한 559억 9,631만 원, 예비비는 95.16% 증가한 155억 3,541만 원이며 기타 경비는 0.5% 증가한 1,014억 2,683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성질별 대입입니다. 임금비는 0.91% 증가한 907억 2,385만 원, 물건비는 3.56% 증가한 603억 7,224만 원. 14페이지. 경상이전비는 9.89% 증가한 4,029억 5,994만 원. 16페이지. 자본지출은 17.1% 증가한 3,283억 7,535만 원. 융자 및 출자는 2,065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100 3.99% 증가한 622억 1,736만 원. 1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70.19% 증가한 289억 3,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자체 사업은 용남 무정간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20건에 696억 6,905만 원이며 20페이지.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외 49건에 753억 6,70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6개의 기금 중 변경이 있는 기금은 첫 번째 항목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일반 회계로부터 세입 잉여재원 전입으로 인해 전입금 570억, 통합계정에는 관광기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잔액을 예탁받을 계획이었으나 일반 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조성액 56억 8,543만 4천을 감조정, 예치금 횟수 110억 443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통합계정 7,303만 1천원, 재정안정화계정 242만 6천원으로 9,968만 5천원 감소한 7,545만 7천원입니다. 예탁금은 일반 예탁금 100억 원을 예치금으로 제출 과목 전환하여 100억 감소한 0원, 예치금은 669억 6,448만 9천원 증가한 680억 1,309만 2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한은 57억 4,960만원 60만 8천원 감소한 6,679만 5천원, 전체 수입 중 지출 계획은 각 512억 1,488만 1천원 증가한 680억 7,988만 7천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 연도말 조성액 110억 443만원입니다. 2022년 연도말 조성액은 570억 866만 2천원 증가한 680억 1,309만 2천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 조성 총 규모입니다.
2022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이번 변경 기금인 종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 규모 변경에 680억 1,309만 1천을 포함한 852억 8,458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변경된 기금의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2021 회계연도에 승인된 예비비는 행정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등 총 46건에 61억 9,972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금년 4월 30일까지 50억 4,780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승인 세부 내역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건은 소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고용호입니다. 우리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결산 승인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우리시 세입세출 결산행항입니다. 세입 결산행은 1조 실시로 5,828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행은 8,321억 3,133만 2천원이며 결산산 잉여금은 1,749억 2,695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예율금은 1,217억 2,463만 8천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1억 2,046만 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60억 8,184만 6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469억 9,357만 5천원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47억 2,919만 8천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종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 11개로 관광지원기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배제되어 일반 회계로 전출되었으며 2021 회계연도 말 기금 총액은 281억 7,076만 7천원으로 2020 회계연도 말 274억 5,312만 2천원에 대하여 7억 1,764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4,036억 9,900만원, 전년 대비 920억 3천만원 증가했고 총부채는 808억 2,200만원, 전년 대비 55억 9,6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은 전년 대비 976억 2,700만원 증가한 3조 3,22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입니다. 총수익은 8,027억 4,500만원, 전년 대비 739억 900만원 증가했고 총비용은 7,345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9억 4,600만원 증가하여 운영차익은 전년 대비 429억 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승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 요구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를 맞아서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 질문을 함으로써 미래백년 도시 민선 8기 시장님의 주요 공약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시정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과 어울려서 시정 운영 사항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며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님 또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이건은 전병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기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기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은 통시의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모니터 자료함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1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통영시의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모니터 자료안과 같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가나다 성명순으로 신철기 의원님, 정강호 의원님, 조필규 의원님, 배도수 의원님, 전병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 호명한 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반사를 벗어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